어지러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병.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또 염증성인 사람은 악성으로 가면 암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암이 생기더라고요. 방치하면 겪게 되는 치명적이고 참혹한 결과들. 한순간 쌓이고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몸에 염증이 있으면 무서운 거로구나. 아, 무섭다. 이래. 좀 두렵죠. 전조 증상 없이 더 가혹하게 공격하는 질병의 주범. 빗속을 타고 다니는 염증은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비만 세포에서도 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00세 건강을 지켜가는 세계적인 장수대국 프랑스. 유럽에서 손꼽히는 늘씬한 미인들의 나라. 기름지고 고열량의 음식을 즐기면서도 염증에서 자유로운 비결은 뭘까?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놀라운 사연부터 극심한 염증의 굴레에서 벗어나 늘씬한 몸과 젊음을 되찾은 자연치유법까지. Alors mes problèmes vasculaires se sont beaucoup améliorés, les niveaux hépatiques sont également revenus à la normale. Après environ 6 mois, j'ai commencé à perdre beaucoup de poids. 전신을 해독하는 명실상부 식물치료학의 본고장 프랑스. qui est un anti-inflammatoire naturel et qui également va nous aider à se détoxifier et à perdre du poids. 세계가 주목한 수명 연장의 놀라운 비밀을 찾아서 건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 하지만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한 여성. 65세 김숙녀 씨는 다발성 염증으로 인해 폐쇄성 무호흡증을 앓고 있습니다. 호전되지 않고 깊어가는 불면증 증세. 이 양압기 없이는 5분 이상 못 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한다는데요. 몸을 일으켜 보지만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만성화된 부종으로 퉁퉁 부은 얼굴. 안 하고 자면 뭐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이 숨 막히니까 푹 하고 자다 일어나고 이게 잘 수가 없어. 잠이 숨이 막 숨을 안 쉬니까. 자다가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아찔했던 상황도 수차례 겪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걸로 이제 유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15년 동안에. 15년 동안. 예. 그럼 난 벌써 죽었겠죠. 밤새 뒤척이다 보니 몸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몸무게 재는 것. 아, 4kg 더 쪄서 4kg 더 쪘어. 89야. 90kg가 가까이 가네. 어메, 나 미친다. 나 어떡해. 현재 숙녀 씨는 급격한 체중 증가로 고도비만 상태인데요. 무려 20kg 가까이 체중이 늘었다고 합니다. 유독 복부에만 살이 더 찐다는 숙녀 씨. 심각하죠. 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보다 배가 이렇게 나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몸 상태. 그렇다면 허리 둘레는 얼마나 될까요? 39인치까지 잴 수 있는 줄자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게 100이야. 여기가 100이야. 여기 나머지는 뭐요? 이거 얼마를 재야 되는 거야? 이 나머지 이만큼 재야 되는데. 도무지 주체가 되지 않는 살 때문에 숙녀 씨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출산 후에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다는 그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몸무게도 기약 없이 늘어만 갔다는데요. 50대니까 막 뚱뚱해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자꾸 사람들 뚱뚱해진다고 그러더니 뭐 50대, 60대 되니까 뭐 완전히 걸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110kg 나갔어요, 내가.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는 그녀. 외출이 쉽지 않은 지금도 운동 한번 게을리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살이 아직 그렇게 안 빠져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까 하고 빼보려고 지금 열심히 타는 거지.
한 번 운동을 시작하면 땀이 흥건해질 만큼 강도를 높여 한다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만 살은 더 찌고 있는 상황. 숙녀 씨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고지방의 육류는 피하고 나물류 위주로 먹는다는 숙녀 씨. 하루 2끼에 간식도 멀리한다는데요. 밥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나가면 그래요. 밥 조금 먹으라고. 그 소리를 엄청 들어요, 내가. 그래서 올 때 좀 속상해요. 수년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무지 빠지지 않는 살.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진짜 많아.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아침약. 이게 이미 혈관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태. 심장 여기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고지혈증약, 갑상선약, 혈압약까지. 약으로 보존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이제 약을 안 먹으면 뭐 하루만 안 먹어도 기운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올해도 약 제때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실려갔다 왔잖아, 119. 복용하는 약이 많다 보니 먹는 것도 고요. 한 번 먹는 게 이래요. 언제쯤이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삶.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가 살이 찌고 아프기 전부터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그때는 뭐 좋아지겠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 가까이 초과한 상태. 만성화된 염증 자체가 병든 살을 찌우는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체내 염증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염증 물질로 인해 대사 기능이 감소되면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지방이 축적되는 비만 세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성 비만은 운동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살찌기 전부터 다발성 염증으로 여러 고비를 겪었던 그녀. 맨날 배 아팠어. 배가 보고 여기가 그냥 터질 것 같아 지우고 있었지. 극심한 복통으로 인해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위급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막 흔들면서 엄마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새가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야. 수술을 해서 깨나서 알았지.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복막염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 3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운 숙녀 씨. 건설 현장 인부로 식당 일에 시장 노점까지 억척스럽게 살아온 강한 엄마였죠. 그 세월의 무게가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애들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지. 남과 같이 공부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게 제일 속이 상. 이제는 뭐 희망도 없지만 살기 바빠 돌보지 못한 건강. 무서웠는데. 아픈 몸처럼 마음도 한없이 약해지고 있다는 숙녀 씨. 아휴, 얘네들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건강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아픈지 속상해요.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화초처럼 그녀의 삶에도 봄이 찾아올까요? 아이고. 그런데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예고 없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원인 모를 가슴 통증.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두근두근 뛰고서는 막 아주 쪼아요. 아주 쪼아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쪼여가지고 아이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상 증세에 혹시 큰 병은 아닐지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병명은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장 부정맥. 전신으로 퍼진 다발성 염증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는 질환들. 관리가 시급합니다. 그냥 지금은 겁나죠.
아, 그 염증이 무서워. 몸에 염증이 있으면 무서운 거로구나. 아, 무섭다. 이래. 좀 두렵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과 몇 년 사이 한국인들의 비만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보다 만성염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비만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서양인은 체중이 증가하면 피하 지방이 늘어나는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쌓이면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만들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요. 만성염증은 동맥경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면 이것을 나쁜 물질로 인식해 세포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한국인들의 심뇌혈관 질환 때문에 염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녀에게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한 걸음 떼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는 중년의 주부. 벌써 7년째 다발성 염증으로 인해 무수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오래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아침에 딱 내려올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발바닥을 못 딛고 그 병원에 갔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발바닥에 그 염증 주사 그것도 맞았는데 완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재발되고 그래서 관절 염증도 악화된 상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위염 맨 처음에 있었고 우위염이 심해지니까 우위궤양으로 갔었고 우위경련 그거 일어나갖고 한번 쓰러져갖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검사하니까 간 수치 또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입원해갖고 간 수치 치료도 했고. 염증으로 큰 고비들을 겪으며 영미 씨는 많은 시간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봉지 여러 개를 들고 오는 그녀. 그 속에서 엄청난 양의 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 많은데요? 나쁜 데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 약을 하루에 먹는 양을 생각하면 한숨스럽죠, 한숨스럽죠. 하지만 먹어야 하는 약의 양들은 늘어만 가고 악화되는 통증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네. 너무 아플 때, 못 견딜 때. 밤에 자다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씩 먹어요. 안 아파볼 사람 몰라요. 진짜 너무 아파서. 큰 키에 늘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영미 씨. 등산을 좋아해 안 오른 산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시절은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소소한 집안일도 힘들어졌다는 그녀. 조심스럽게 밀린 청소를 해보는데요. 그마저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머리 아파. 아이고. 수시로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염증이 만성화되면서 알 수 없는 증세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숙이는 일할 때 숙여서 청소라든가 뭐 설거지, 욕실 청소하고 나면 막 갑자기 이렇게 일었으면 어지럽고 식은땀 촥 흐르고 막 온몸에 힘이 촥 빠지고. 병명은 혈관 속 염증으로 인해 동맥이 좁아지는 되뇌 죽상 경화증. 어머니 지금 이 펼쳐놓는 이게 다 뭐예요? 이거요? 다 진단서예요. 어머님 진단서요? 근데 그동안 진단받은 질환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검사에서 염증성 체질이라고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냥 편하게 넘겼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진단도 받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또 염증성인 사람은 악성으로 가면 암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진짜 암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연쇄적으로 염증 질환이 늘어가던 중 갑상선 암까지 진단을 받은 영미 씨. 자도 피곤하고 앉아도 피곤하고 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막 그냥 소파에 눕든 침대에 눕든 막 씻지도 않고 그냥 눕기도 하고 막 몸이 피곤하니까 천근만근 막 엄청 피곤했어요. 암 진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에서 수십여 개 종양이 발견. 무려 4번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는 영미 씨. 이제 유방에 혹이 양쪽에 한 10개는 있어요.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또 언제 또 가면 암이라고 진단받아서 그 수술을 할지 몰라서. 염증을 방치한 결과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엄청 좋아했어. 옛날이 되게 그리운 것 같아요. 질환만큼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살도 걱정인데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고단해질 때면 보고 싶은 가족들의 얼굴이 사무칩니다. 자식들에게만은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 안 보이려고 하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염증의 굴레. 늦은 후회가 밀려듭니다. 아침에 이렇게 창문 열고 보면 막 자기 일터로 각자 시간 맞춰 가느라고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 내 맘대로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는 진짜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고통의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건강한 세포까지 병들게 만드는 만성염증은 생명과 직결된 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데요. 염증으로 인해서 암 발생 과정이 더 활성화됩니다. 염증으로 인한 과도한 세포 증식이라든지 세포의 손상 같은 것들이 촉진되기 때문에 암 발생 과정이 많아지는 거죠. 실제 보고서에 의하면 염증 수치가 높은 한국인 성인은 정상인에 비해 암 발병이 38% 높고 사망 위험은 6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면역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 염증 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면역력과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체내 만성염증 과다로 인해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정상세포를 병원균으로 오해해서 신체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을 비롯해 암, 치매 발병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조 증상이 없어 더 두려운 만성염증.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군살 없이 늘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 한눈에도 건강미가 물씬 풍기는데요. 나이를 잊고 산 지 오래라는 이분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건강만큼 자신 있는 올해 60된 이미숙입니다. 60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체력. 사람들이 저한테 제 나이에 비해서 진짜 몸 날씬하다고 그래요. 옷 입고 다니면 스타일이 참 좋다. 제 나이보다 진짜 엄청 어리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외국계 은행에서 퇴직한 후 현역 모델로 활동 중인 이미숙 씨. 이런 순간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왼쪽 가슴 이렇게 만져보니까 약간 몽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병암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족력도 없고 뭐 부모님들도 정정하시고 병이 없거든요. 2011년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미숙 씨. 한국 여성암 1위인 유방암은 염증과도 연관성이 깊은데요. 항암 8차 맞고 방사선 치료 33번을 했어요. 근데 머리가 다 빠지고요. 눈썹도 다 빠지고 엄청 울었어요. 두 딸들을 놔두고 진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엄청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옥과도 같았던 암과의 사투, 무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는요, 피부도 칙칙하고 기운도 없고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머릿결도 빛이 나고 피부도 촉촉하고. 철저한 염증 관리를 통해 암을 이겨낸 미숙 씨. 60의 나이에도 맑은 피부와 늘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데요. 그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빠짐없이 염증 배출을 위해 꾸준히 챙기고 있다는 붉은 빛깔의 액체. 유방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데요. 제가 암을 겪으면서 면역이랑 염증 관리가 필요해서 꾸준히 이거 먹고 있어요. 천연 열매다 보니까 부드럽고 자연의 향이 느껴지면서 먹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염증을 조절해 비만까지 막아준다는 이것.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염증 잡는다는 비밀의 열매를 찾아 유럽의 꽃 프랑스로 가봅니다. 세계의 패션과 문화를 이끄는 선진국이자 아름다운 미인들의 천국. 또한 프랑스는 기대 수명이 세계 3위로 장수 국가로 불리는데요. Activité sportive et pour être en forme, et puis d'autres font du sport justement pour s'entretenir physiquement. Donc oui, l'aspect physique est important pour la femme française. 이처럼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인들은 비만율 또한 낮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프랑스.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지만 뇌질환 사망률은 매우 낮은데요. 그만큼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프랑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식의 나라로 불립니다. 다양하고 기름진 고지방 육류 요리를 즐기고 칼로리가 높은 다양한 디저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Malgré la forte consommation de produits animaux comme de la viande chez les Français, le nombre de personnes qui souffrent de maladies cardiaques est plutôt faible. Ce phénomène, donc, on l'a dit, c'est le paradoxe français. 고지방식을 즐기지만 건강을 지키는 비밀. 프랑스인들의 오랜 식습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열매와 채소 소비량이 매우 높아 프랑스인들의 10명 중 1명은 매일 과일을 먹는다는데요. J'achète pour le week-end, j'achète pour le dîner du soir. Ils sont bien sélectionnés, je pense qu'ils sont meilleurs. C'est drôle avec un enfant, c'est sympa.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연식으로 염증을 관리한다는 프랑스인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Bonjour, je suis en pleine forme. Je m'appelle Lisbelle et je suis créatrice de bijoux. J'ai 45 ans. 염증성 부종으로 급격히 체중이 늘면서 혈관 건강이 무너졌다는 리즈벨. En fait, quand j'ai atteint la fin de la trentaine, mes vaisseaux sanguins et mes organes se sont enflammés et j'ai vécu une période très très difficile. 혈관염은 혈관벽의 염증이 심해져 조직이 손상되고 괴사되는 무서운 염증성 질환. En fait, j'ai perdu des forces. En marchant, un jour, je suis tombée et j'ai eu des fractures. Et je me suis rendu compte que pour mon âge, j'étais en mauvaise condition physique. 이후 염증 해독에 집중하면서 2년 전부터 눈에 띄게 호전됐다는데요. 그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집에 들어서면 귀여운 작품들이 먼저 반겨줍니다. 그녀는 보석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둘째 시몬은 엄마가 투병 중일 때부터 크고 작은 집안일을 돕고 있는 착한 아들인데요. Je mange toujours autant, mais différemment et beaucoup mieux. 오래 길들여진 식성을 바꾸기 힘들었던 그녀. 적당히 즐기면서도 효과적으로 염증을 관리한 특별한 방식을 찾았다는데요. Je peux manger du poisson et j'ai également préparé une viande de poulet. Donc j'ai coupé des petits morceaux de poulet et j'accompagne tout ça d'un riz.
이처럼 먹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다 보니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제로. 그렇다면 불과 2년 만에 체중과 염증 질환을 치유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그때 리즈벨이 뭔가를 꺼내옵니다. 혈관염과 지방간 진단 후 체내 염증 배출을 위해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식사 때 늘 빠지지 않는 건강 필수품이라는데요. Oui, bien sûr, c'est la purée de cynorhodon. Ça a été la plus grande aide pour améliorer mon inflammation et pour aider ma meilleure santé. 서서히 혈관염이 호전되면서 12kg 체중 감량에도 성공했다는 리즈벨. 로즈잎 퓨레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식으로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Oui, ça va, c'est même délicieux. Je pourrais en manger tout le temps. C'est vraiment délicieux et ça sent très très bon. Il faut la consommer sous forme de purée. C'est là que c'est le plus efficace pour la santé, pour ses valeurs nutritives. 로즈잎 퓨레를 섭취하면서 건강상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는 리즈벨. 맛과 풍미도 좋아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Alors les niveaux d'inflammation ont commencé à s'améliorer progressivement tout en prenant de la purée de cynorhodon. Après environ 6 mois, j'ai commencé à perdre beaucoup de poids. Alors mes problèmes vasculaires se sont beaucoup améliorés. Les niveaux hépatiques sont également revenus à la normale. 비가 온 후의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염증의 무서움을 절실히 느꼈기에 건강을 회복한 지금도 로즈잎을 섭취하면서 질병 재발과 염증 조절에 신경 쓴다는데요. 덕분에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도 커졌다고 합니다. Je fais examiner ma santé régulièrement et mes problèmes dont j'ai souffert sont presque revenus à la normale. Donc je ne prends plus de médicaments et j'ai aussi perdu plus de 15 kilos. 염증 해독과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로즈잎 퓨레. 그 다양한 효능 효과가 밝혀지면서 프랑스에서는 항염 열매로 불린다는데요. 오랜 기간 로즈잎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는 영양학자를 만나봤습니다. Le cynorhodon, c'est un fruit rouge qui provient après la floraison et la fanaison de la rose sauvage. C'est une sorte de baie. Elle est si précieuse qu'elle est parfois appelée diamant rouge parmi les baies. En Europe du Nord, la Finlande est le principal producteur de cette baie. 진한 빛깔처럼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어 영양의 보고로 불리는 로즈잎. 수확하자마자 쉽게 무르기 때문에 과육과 씨앗을 모두 갈아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퓨레 타입으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Le cynorhodon, c'est un fruit qui a un pouvoir anti-inflammatoire naturel, qui est fabriqué par la nature. Il est connu pour ses excellentes propriétés anti-inflammatoires et il permet de se libérer des toxines. Il est riche en une diversité extrême de nutriments et il est utilisé comme plante médicinale depuis au moins la Grèce antique. 고대 마야 문명 시대 원주민들의 약재로 사용된 로즈잎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젊음의 묘약으로 불렸는데요.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로즈잎의 가치를 인정해 약용으로 사용했으며 당시 다양한 질병 치료제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로즈잎을 이뇨제와 신장질환, 통풍을 예방하는 천연약재로 사용하면서 그 다양한 효능이 조명되고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전투 식량이 부족했던 영국군은 영양 공급을 위해 야생의 로즈잎을 채취해 먹으면서 체력과 혈관 건강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논문을 통해 영양학적 가치가 입증되고 있는 로즈잎. 핵심 성분인 티레로시드, 필로퀴논, 루비잔틴은 염증 해독에 탁월하다는데요. Et le phylloquinone, la phylloquinone, qui est un anti-inflammatoire naturel et qui également va nous aider à se détoxifier et à perdre du poids. 논문에 의하면 비타민 K의 일종인 필로퀴논은 염증을 완화시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필로퀴논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일반 과일보다 로즈잎에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주요 성분 티레로시드. 염증을 유발시키는 지방을 연소시켜 비만 억제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실제 진행된 연구에서도 로즈의 퓨레를 섭취한 이후 체중과 내장 지방 수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상 실험에서도 로즈잎의 풍부한 트릴로시드가 혈당을 안정화시켜 당뇨를 개선하고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La rubixanthine, c'est un composant présent uniquement dans le cynorhodon. Elle capte et elle élimine les radicaux libres et elle agit comme un bouclier pour les plantes, donc un bouclier pour nous-mêmes. Pour cette raison, elle peut d'ailleurs également aider à renforcer l'immunité du corps. 로즈의 퓨레처럼 자연 치료식에 관심이 높은 프랑스 사람들. 파리에 위치한 이 약초방은 무려 150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18세기 중세 시대부터 식물치료법이 발달했던 프랑스는 명실상부 약초학의 본고장으로 불리는데요. 식물치료 요법은 단순히 증상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닌 전신을 치유하는 치료법으로 오늘날까지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Alors, le magasin date de 1880. Il a été tenu par des herboristes distingués et certifiés de l'époque. Et ensuite occupé par des pharmaciens, dont je suis. C'est-à-dire sont des plantes qui s'occupent de la santé des gens, mentale ou physique d'ailleurs. Et par exemple, dans l'inflammation, nous avons des plantes qui sont hautement anti-inflammatoires.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약용식물은 바로 로즈잎. 염증과 면역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보니 그 판매량도 월등히 늘고 있다는데요. 약초방 중앙에는 로즈잎의 효능이 상세하게 기록된 약용 서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로즈잎은 요요나 피부 처짐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법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60대인 이분도 로즈잎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Donc parce que j'ai des problèmes d'inflammation et d'obésité depuis plusieurs années. Et avec le cynorhodon, c'est très bien. Je me sens très bien.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 오늘날까지 유용한 항염 열매로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실 엘리자베스 가문에서도 늘 챙겨 먹는다는 로즈잎. 그 인기는 피부와 몸매 관리에 철저한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도 뜨겁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만성염증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주인공을 찾았는데요. 20대 못지않은 탄탄하고 균형 잡힌 외모의 그녀. 걷기와 달리기로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는 그녀는 그 어떤 염증의 공포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만 같은데요. 찐이 씨 맞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만성염증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박진희 씨입니다. 지금은 탄탄한 몸매를 가졌지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몸에 붙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는데요. 제가 만삭 때 24kg가 쪘었어요. 너무너무 뚱뚱하고 제 모습이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살이 빠지겠지 생각했던 거는 기대와 다르게 아기 몸무게만 빠지고 너무너무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우울증도 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42살에 찾아온 아이. 노산이었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정말 괴물 같았어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는 것도 좀 기피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삶의 낚시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많이 들었어요. 맞다. 현재 젊음을 되찾은 진희 씨의 신체 나이를 측정해봤는데요. 한 발로 균형을 잘 잡는 그녀. 측정 결과 신체 나이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의 그녀를 20대 청춘으로 되돌린 비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 배고파.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진희 씨가 선택한 메뉴는 고열량, 고지방의 대명사 삼겹살. 보통 체중 관리를 할 때는 피하기 마련인데 의외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반찬도 곁들여 한 상 가득 차렸는데요. 과연 이렇게 먹어도 건강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걸 지금 다 드시는 거예요?
아, 네. 체중 감량한다고 무조건 굶으면 안 돼요. 물론 과식하면 좋지는 않지만 저는 이거 다 먹고 관리하는 저만의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니 씨의 비법 대체 뭘까요? 쏘신 게 뭐예요? 아, 이거요? 로즈 퓨레 주스예요. 삼시세끼를 챙겨 먹으면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로즈잎 퓨레였습니다. 로즈잎에는 체지방 분해를 돕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요. 덕분에 가혹한 식단 조절 없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중년이잖아요. 중년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허리나 무릎이나 뭐 이런 관절들이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식사 때마다 아니면 시간이 될 때마다 로즈잎 퓨레를 좀 챙겨 먹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즈잎 퓨레를 챙겨 먹은 뒤로 피부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데요. 급격한 체중 증가로 생긴 피부 염증이 가라앉았고 깨끗하고 맑은 피부로 거듭났습니다. 로즈잎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철분이나 칼슘, 또 아연 등의 천연 성분은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한 피부 처짐, 피부 트러블과 같은 부작용들을 보완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방암과 다발성 염증을 극복했던 이미숙 씨. 60의 나이에도 젊은이들도 부러워할 늘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데요. 그녀도 이걸 꼭 챙깁니다. 로즈 퓨레를 먹고 나니까 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에도 좋아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로즈잎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 관리에도 큰 걱정 없어요. 로즈잎 퓨레는 엘라스틴 성분과 함께 섭취하면 다이어트 시 피부 처짐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데요. 암과 염증에서 벗어난 건강 실버들의 비결, 로즈잎 엘라스틴이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염증 배출에 도움을 주는 로즈잎 퓨레. 로즈잎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체리보다 약 60배나 많고 베타카로틴은 레몬의 약 783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퓨레 형태로 먹을 때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즈잎은 열매가 빨리 무르익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을 막기 위한 퓨레 등으로 보관해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로즈잎 퓨레와 로즈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 그리고 항염증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에도 로즈잎 퓨레의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로즈잎 퓨레가 비만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같은 양의 물과 로즈잎 퓨레를 넣고 돼지 기름을 추가한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봤는데요. 시간이 경과하자 물과 돼지 기름이 담겨진 샬레는 전혀 변화가 없는 반면 로즈잎 퓨레 속의 돼지 기름은 서서히 녹기 시작하더니 이내 완전히 분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염증 배출 다이어트를 위한 특별한 도전을 시작해봤습니다. 다발성 염증으로 인해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는 김숙녀 씨. 면역력 저하로 관절 염증까지 진단받은 주부 정주연 씨. 염증 조절이 안 되면서 호르몬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수연 씨가 함께 신청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갑자기 한 20kg? 조금 많이 찌고 그다음에 염증 수치가 갑자기 많아졌더라고요, 이게.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저는 알레르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요. 갑자기 없었던 알레르기도 막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 염증 수치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많이 좀 변화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먼저 주부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한 후 10일간의 염증 탈출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요. 모두 건강한 변화를 위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맛있어. 시작한 지 5일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하루씩 먹고 나면. 그리고 열흘 뒤 도전에 참가한 3명의 주부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체험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네, 우리 몸의 염증 관리는 면역력이라든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 분이 각각 체중, 또 염증,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가 긍정적으로 호전되는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60대 김숙녀 씨는 염증이 70% 가까이 줄면서 열흘 만에 체중이 4.5kg 감소, 높았던 혈압도 개선. 50대 정주현 씨는 급성 만성염증 수치 모두 현저히 감소하면서 혈관 건강도 호전되었고, 40대 이수연 씨 역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모두 개선됐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도 로즈잎 섭취 12주 후 복부 내장지방 면적, 체중, 체질량 지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유일하게 로즈잎 품종에서만 발견되는 루비잔틴은 식물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성분으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로즈잎의 다양한 영양 성분 중 주목해야 할 주요 성분은 트리로시드인데요. 이 성분은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지방의 연소를 원활하게 도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 트리로시드는 우리 몸의 백색 지방 조직의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지방산의 산화를 강화시켜 비만 및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조금이라도 빠졌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더 젊게 살도록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염증 배출로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로즈잎 퓨레,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로즈잎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20에서 60ml 정도입니다.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열을 가할 때에는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 것은 피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